여러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왜 러시아에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의 핵은 러시아가 많은 부분에 기여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럴 때에 러시아의 핵과학자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북한이 러시아의 핵과학자들을 평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기술의 원초는 러시아 핵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많은 과학자들이 러시아의 핵 관련 연구소에 오래전부터 파견해서 배우기도 했죠. 북한의 핵기술은 어떤 게 마지막 단계가 있냐면은 바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저 미국까지 북한은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게 가려면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기권 재진입이라 그러죠. 여러분 가끔 SF 영화에서 보았겠지만은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 들어올 때 물체가 막 타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오다 들어올 때 보면은 그 많은 고열, 한 7,000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그 금속, 합금을 과연 북한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 기술을 과연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이번에 북한이 북한군을 러시아로 보내면서 과연 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한군을 러시아의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그 기술을 확보한다면은 전 세계가 또 깜짝 놀랄 수 있는 큰 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입니다. 러시아는 냉전 이전에는 자기 나라 무기를 북한으로 보낼 때 무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냉전 시기였고요. 냉전 이후에는 러시아는 반드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어떤 나라도 무기를 보낼 때도 반드시 현금 결제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아까 1번에 말씀드린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 분명히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받는 대가로 파병으로 대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 최선의 외무상이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많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군사 기술 이전 문제라면은 북한의 국방상이나 군사 관련 전문가가 갔을 텐데 외무상을 왜 보냈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돈 문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두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기결될 수밖에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과연 언제 출현할지, 일부 SNS는 북한군이 다친 장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저거는 조금 페이크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중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북한의 친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몇 건 있었습니다. 1978년 이때 개혁개방을 선포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친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때 미 제국주의와 싸웠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변심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화가 많이 났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985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과 김일성이 북한의 신의주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야오방이 먼저 꺼내죠. 아니, 왜 소련으로 달려가냐, 그리고 왜 군사교류를 하냐, 그에 대해서 김일성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중국이 지금 미국과 어쩜 짝짝꿍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내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련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지만은 북중 동맹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후야오바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희들 못 도와주는 거를 소련이 도와주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다. 대신에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남북 대화를 해라. 남북 대화를 해서 한반도가 안정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때 전두환 정권이었죠. 남북 밀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화가 그 당시에 중국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안정돼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러시아와 친해지고 그럼으로써 러시아로부터 군사 무기를 받고 계속 북한이 군사화를 시키면은 또 한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주한 미군 포함해서 미국이 긴장을 고도화시키다는 그런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에 마이너스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은 김일성을 달랬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시진핑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죠. 바로 중국이 한국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 가려면은 비자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받고 가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 말까지는 이제는 중국은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무비자 입국을 왜 허용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席올 확률이 많죠. 중국이 오기 전에 한국한테 어떤 유화 제스처를 던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반간첩법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중국의 제스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친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의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게 참 우리한테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한국한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한중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한반도에 자기들한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와서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친러시아를 우리는 중국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